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인천 주민들이 중구와 동구를 잇는 관통도로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동구 관통도로 전면 폐기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구 관통도로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주민 친화적인 부지 활용 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도로는 사업비 1,500억 원이 투입돼 2011년 대부분 완공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7년째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도로 개통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제5회 대구국제의료관광전을 글로벌 의료관광 네트워크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메디엑스포의 부대 행사 중 하나로 진행된 대구국제의료관광전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의료관광 인프라와 의료 서비스를 국내외에 적극 홍보했습니다. 또 세계의료관광연맹 및 러시아 국영은행 VTB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중증 환자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도 했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세계의료관광 네트워크를 확산함에 따라 대구 의료관광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 공정무역도시 수도 서울을 선언한 지 6년 만에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 도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정받은 건 서울시가 처음인데요. 인구 2만 5천 명당 1개의 공정무역 판매처를 확보하고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위원회가 정한 5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 공정무역 인증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시민의식을 더욱 높여 세계 공정무역의 수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전에 강원도가 뛰어들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 지자체 4곳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1,8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동면 진해리에 추진 중인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농촌의 미래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반드시 유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원도 미래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저출산 극복 시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와 아이 동반 고객 전용 매표소를 열었습니다. 임산부와 아이 동반 고객을 위한 전용 매표소는 지난 5일 천안 시외버스터미널에 처음으로 개설됐는데요. 앞으로 충청남도는 임산부와 아이 동반 고객 전용 매표소를 관내 시청, 군청, 터미널, 금융기관, 영화관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해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가 경기 남부 지역 대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에는 충청남도도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환경부와 세계시도는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세제곱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에서 2022년 세제곱미터당 15에서 18마이크로그램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6일 충북자치연수원에서 2018년 상반기 경로당 관리자 및 9988 행복나눔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노인복지 사업인 9988 행복나눔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9988 행복나눔이와 연계한 치매 선별검사 교육이 실시됐고 실버 레크리에이션, 교양교육 등 다양한 강의도 마련됐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9988 행복나눔이 덕분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100세 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고향사랑 상품권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선물하기도 가능해지는데요. 고향사랑 상품권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지역 농산물 및 사회적 기업 생산 특산물 등 온라인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최근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비가 내리면서 당분간 가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238.6mm고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133%로 가뭄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의 138%, 다목적댐 저수율은 121%로 향후 평년 수준으로 비가 내릴 경우 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시가 대장 내시경을 대체할 대장암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식품영양유전체연구센터 소속 대구대학교 생명공학과 윤종원 교수는 대장 용종 환자와 대장암 환자 각각 30명의 혈액에서 바이오마커 단백질 4종이 검출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이용해 진단용 바이오 키트를 개발하면 혈액으로 대장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복잡하게 얽힌 전선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입니다. 중점 정비 대상은 전봇대에 심하게 얽혀있거나 뭉쳐있는 전력선과 통신선, 전봇대의 여러 방향으로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중 케이블 등입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공중 케이블이 늘어져 차량 통행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원자력 안전연구 산업과 원자력 해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내일부터 이틀간 에너지 전환의 시대, 원자력 산업의 미래 위상 정립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여는데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필리핀 등 국내외 8개국 30여 명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석해 원자력 안전과 해체, 인력 양성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를 일반 버너에서 전옥스 버너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전옥스 버너로 교체하면 대기 오염물질인 질소 산화물의 발생량이 최대 77.4% 저감돼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설치 대상은 중소기업과 목욕탕, 숙박시설 등이며 제조업 사업장이 우선순위로 지원됩니다.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금속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폐수 처리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폐수 배출 시설 신고 기준보다 24배를 초과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관할부서에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